자, 오늘 사랑학 네 번째 주제로 플라톤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다룰 내용은 여러분 이제 잘 아는 플라톤의 작품 중에 향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향이란 말은 이제 잔치라고 하는 말이죠. 심포지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같이 술을 마신다는 얘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이라는 말이고, 포시스라고 하는 게 술이던데, 같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에로스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나눈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한 6명의 이제 화자들이 등장하는데, 각자 자신이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여기서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이제 사랑의 신을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라고 하는 이제 여사제의 입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핵심적인 주제를 던지게 돼요. 그게 이제 사랑의 등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대상들을 보면서 그 대상들을 통해서 뭔가 초월적인 것, 어떤 신적인 거, 영원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갈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센딩이라고 얘기해요.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육체적인 사랑, 그다음에 뭐 남녀 간의 사랑, 또 뭐 부모라 자식이라든지 뭐 형제들끼리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사랑을 통해서 한 단계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도약을 한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자신을 고양시킨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들이 플라톤적인 사랑. 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런 플라톤적인 사랑인데 왜 우리가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현대의 사랑, 자본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상품 가치,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좀 더 낭만적인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세련되고 정신적인 형태의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었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플라톤이 이제 2500년 전에 자, 이런 어떤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찾아보기 힘든 이런 어떤 사랑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랑들이 어떤 방식들로 존재를 해왔는지, 자, 이게 이제 뭐 이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존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어떤 문학 작품들, 또 여러분 주변에 이제 어떤 이제 몽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이런 사랑들을 꿈꾸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가슴 깊이 한 곳에서는 나의 반쪽,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또 나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존재들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적인 사랑, 그런 어떤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사랑을 나누게 됐을 때 왜 이 사람과 안 만나, 왜 이 사람과 상처가 생기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 내면의 기준이 있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꿈꾸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의 모델들이 있고, 자, 그런 모델들과 지금 사랑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들, 또 거기서 오는 어떤 이제 슬픔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이제 낭망하는 이제 경우도 있죠. 자, 이제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 플라톤은 이제 이 향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는 여러분들은 다 XY, XX 염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식이라고 하는 거, 아이를 갖거나 아니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이런 동물적인 본성, 뭐 아무리 뭐 스님처럼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이 성적 욕망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어떤 동물적인 생식 세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영원한 어떤 초월적인 사랑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또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들, 자, 이런 것들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자, 칸트가 왜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뭔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뭔가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존재감들을 만들어주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플라토닉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2500년이 지났지만 플라톤의 향연들을 잊고, 또 이것이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플라톤의 향연을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진정한 관계 회복, 굉장히 이제 낯선 단어처럼 이제 보이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21세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계들은 어떻게 보면 접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관계라기보다는. 그래서 나의 마음에 맞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거나 그러면 사귀고 또 관계를 맺고 나하고 조금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면 금방 이제 그거를 접속을 차단해버리는 이런 사회가 지금 현대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과거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든지 뭐 고려시대든지 과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집단사회 또 공동체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어떤 공동체 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와 똑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화되면서 도시화되면서 이제 핵 가족화되면서 이런 어떤 유대적인 관계들이 끊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편한 것이지만 왜냐하면 내가 원할 때 들어가고 원하지 않을 때는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는 또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끈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포심이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연민들이 이제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엄마의 젖을 계속 수유를 받다가 여러분들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취직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떠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곁에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 항상 도움을 줬던 아빠 엄마로부터 떨어졌을 때, 자, 그런 어떤 이제 공포심이라든지 어떤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자립을 해야 되지만, 그런 유대 관계가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고민거리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고민거리들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플라톤적인 사랑, 이 어떤 정신적인 사랑 또는 이제 인간 관계 유대감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메꿔지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속 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뭐 잘생겼느냐, 돈이 많으냐, 뭐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 또 이 사람을 내가 사귀면 이익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 자, 우리의 관계의 기준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여러분들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항상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남이 비판하고 나를 욕한다고 하더라도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동반자적인 삶을 갈 수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굉장히 이제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이제 피상적인 관계에서 이런 어떤 이제 영원한 관계 또 적극적인 관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플라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식의 이제 사랑, 그러니까 if라고 하는 사랑, 여러분들 돈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꿈들,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even if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조건들, 또 네가 생각하는 조건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조건들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진정한 사람으로서 동반자로서 이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플라토닉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을 사랑하고 자,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전체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뭐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뭐 계속해서 드러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죠. 자, 이제 우리가 뭐 부부들이 헤어지는 이혼 사유를 보면 대부분 다 뭐 성격 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산상의 차이, 뭐 불륜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조건들만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런 어떤 이제 안 좋은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플라토닉 사랑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목적으로서 대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 자, 그런 것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이 플라톤의 항해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육체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연애 감정, 손잡으면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이런 어떤 감정들도 포함이 되지만 자, 궁극적으로 자, 이런 것들은 수단이에요. 자, 이런 어떤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와 진리, 이 진선미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실체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또 아름다운 남자를 보면서 또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서 그 몸이든지 육체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요소를 보면서 자, 그거를 만든 또 그것이 발생하고 있는 그 원초적인 근원으로서
이런 어떤 진리라든지 아니면 미 자체라든지 아니면 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플라톤의 사랑이 우리가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라톤의 에이카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림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진데 이 그림으로 그려진 이 여인, 이 남자, 이 세상이 너무 이제 아름다우면 그러면 실제 이 그림의 바탕이 되고 있는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자, 그게 이제 이데아인데 그게 플라톤은 그게 이제 진리 자체 또는 선 자체, 미 자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화가들만 존재해요. 화가들, 뭐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나 뭐 다양한 사람들은 자, 그 이데아라고 하는 영원한 정말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 화가처럼 그거를 글로 또는 음악으로 또는 이제 뭐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림만 보고서 아, 그림이 아름다우니까 그림에 빠져가지고 자, 이 그림이 진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 벽에 그림자를 보고서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자, 플라톤은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보았던 그리고 그림의 주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진리 그 자체, 그 아름다운 그 자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플라토닉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플라톤의 사랑은 우리가 타인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 자, 이게 이제 현대예술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현대예술에서는 뭐 이 그림이 어떤 이제 정보라든지 이야기든지 이런 어떤 서사들을 담고 있잖아요. 자, 옛날에 뭐 역사화라든지 뭐 정보라처럼 실질적으로 뭐 신화의 인물들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뭐 그리고 이제 작가가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서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혀 담아내지 않고 특별히 이제 추상예술 같은 경우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자꾸 이제 사회화가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는 제3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들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 머릿속에 이제 꾸겨 넣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죠. 사회가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표준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또 이 플라톤에서 보여주고 있는 플라톤 사랑은 자, 그런 어떤 거짓된 모습들 또는 이제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모습들을 깨고서 진정한 자기 발견의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도덕적인 성숙으로서 플라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또 이 정신적인 사랑인 플라톤적인 사랑으로 이제 들어가면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도덕적인 성숙 또 자아가 통합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플라톤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제 또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XY,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성적인 욕망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 성적인 욕망이 단순하게 뭐 키스하고 손잡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배욕이 강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관계들,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남자다. 또는 너는 내 여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질투심이 이제 발동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외에 내 사랑을 차지하는 거, 다른 사람 외에 나의 뭐 남편이든 나의 부인이든지 뭐 나의 어떤 애인들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올라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트 폭력도 이제 마찬가지고 뭐 이런 연애 감정 때문에 왜 사람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런 어떤 폭력적인 일에 빠지는가? 다 소유와 통제의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이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성적인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는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벗어나는 어떤 새로운 이제 방식들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어떤 방식들이 이것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배려하고 또 그것을 기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필요한데 자, 이게 이제 상호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이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의 종처럼 내가 도구처럼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의 하나의 일부이고 또 나 자신을 성장시켜주고 완성시켜주는 그런 어떤 존재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원한다면 떠나보낼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이제 존중이 바로 이제 이 욕구의 과잉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특징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플라톤적인 사랑이 굉장히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뭐 서로 잠을 잤냐,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생식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전혀 뭐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도 정신적인 교감을 누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파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엄청난 이제 변혁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이제 그런가라고 하는 이유를 플라톤의 향연에서 이제 던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향연이 또 우리 중요한 이유는 이제 보편적인 사랑을 꿈꾸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플라톤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사랑은 한 여자, 한 남자, 뭐 이제 바람둥이라고 하더라도 뭐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자, 항상 매번 한 사람에 대한 사랑만이 유지가 되는 것이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사람, 뭐 그 이상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동시에 몇 사람과 수십 명의 사람과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불가능하죠. 육체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자, 그런데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성적인 정체성,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사랑하고, 여성이니까 남성을 사랑하고, 자, 이런 것을 이제 떠나서, 자, 보편적인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또는 이제 사람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어떤 단계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개별적인 인간의 사랑과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인간은 우리가 이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익을 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쉽죠. 그리고 나한테 이제 이익이 되면, 나한테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필리핀에 있는 어떤 소년에게,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소녀에게 여러분들이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금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뭐 만 원을 한 달에 10,000원씩 또는 뭐 하루에 1,000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다시 받을 일도 없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보편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람 중에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이제 괴롭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이제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일본과도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얽혀 있으면서 이제 핍박을 받았었고, 중국과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제 원수들이니까 일본 놈들 다 죽여야 된다, 뭐 중국 놈들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이제 하나의 인류로서 보편적인 어떤 사랑들을 이제 꿈꾸게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과거의 사랑들, 과거의 어떤 이제 억압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커다란 의미의 사랑의 확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플라톤의 향연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 중요한 이유 중에 뭐냐면, 자, 이건 이제 예술과 창조성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예술가가 돼요. 뭐 시도 짓기도 하고, 일기도 쓰기도 하고, 편지도 하기도 하고, 뭔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저 사람에게 뭔가 그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뭔가 굉장히 그 화려한 아티스트가 이제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사랑이 특별히 이제 보편적인 사랑을 지향하고 있는 플라톤적인 사랑의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하고 이제 밥 먹고 뭐 자고 뭐 여행 가고 이런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미래를 설계하죠. 어떻게 이제 아이도 낳고, 어떻게 집도 사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 집도 꾸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자,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어떤 근본적인 창조적인 기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어머니가 위대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왜 위대한가? 또 아버지가 이제 왜 위대한가?
자, 이제 자기 자식이든지 자기 뭐 와이프든지 또 자기의 어떤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 진짜 있는 힘 없는 힘 다 발휘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될 동기들, 이유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내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또 내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제 뼈빠지게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왜 그런 힘들이 이제 솟아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랑이 가지고 있는 건 단순하게 육체적인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 이런 어떤 플라톤적인 사랑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정말 이제 많은 힘들을 이제 발휘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뭐 성경에 보면 뭐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뭐 신에 대한 사랑과 이제 관련돼 있고 또 이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그런 어떤 종교적 원천이 되고 있는 것들이 다 이 사랑과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연애 감정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또 이 세계를 바꿔 나가는 데서 이 창조적인 사유의 에너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작가들에게 또 이제 많은 예술가들에게 이 영감을 주는 장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향연을 공부해야 될 이유, 또 플라톤의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제 이유는 자, 인간을 단순하게 도구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욕망의 대상, 자,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창조적인 원천으로서의 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플라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자, 그것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거나 자, 그것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 어떤 삶을 회복하게 되는 또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또 포용하고 그 안에서 어떤 꿈들을 꾸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죠. 자, 플라톤의 이제 그 향연이라고 하는 작품은 플라톤 중기 작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시작점은 BC 416년에 이제 아가톤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비극 작가가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우승 기념으로 여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 파이드로스, 뭐 아리스토파네스, 소크라테스, 알키비ades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면서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하루 밤에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그 전날 계속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이제 피곤하니까 오늘은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자, 이제 한번 돌아가면서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에로스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자, 예찬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 나눠보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제 신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고유한 주제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7명의 주인공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뭐 처음에는 파이드로스, 파우사니아스, 엘크시마코스, 아리스토파네스, 그다음에 아가톤, 소크라테스, 알키비아데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뭐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제 사랑하는 연모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향연과 관련해서 에로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6명의 화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주제들이 이 책에 이제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그리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약간 이제 누워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은 이제 술이 좀 필요해요. 굉장히 이제 다른 학회하고 좀 다른 게 다른 학술 활동할 때는 이제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특별히 이제 철학 학회를 할 때는 술을 되게 많이 마시고 철학과 교수들이나 철학 관련된 사람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숨기고 싶었던 또는 이제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디알렉티코스라고 했는데 디알렉티코스는 디알레게라고 하는 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은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플라톤의 이제 작품들도 다 대화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철학은 치열하게 이론 다툼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 이전에 있는 것들이 서로 이제 자신의 의견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자,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비판적인 사고가 발동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내 의견을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플라톤이 이제 그 주제로 삼고 있는, 이 향인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제 신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에로스는 푸시케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큐피드처럼 이건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들인데, 자, 화살을 가지고 있고, 그 화살을 이제 맞게 되면 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미워하게 되는, 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이제 연설자로 이제 나선 사람이 바로 이제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파이드로스는 이제 왜 에로스가 이제 위대한 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에로스는 이제 다른 모든 신들보다 가장 앞서 있는 이제 존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다른 신들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왜 근원이 되냐면,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들의 이제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에로스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항상 흥분되고 뭔가 기쁨을 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인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것에 어떤 가치 개념이 이제 속해 있죠. 그래서 에로스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해주고, 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 파이드로스는 이 에로스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이제 그걸 연애 감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플라톤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어떤 이제 지름길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존재할 때도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세상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약간 육체적인 사랑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카오스가 있었는데, 이 카오스가 생겨나면서, 이건 카오스는 이제 혼돈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 안에 이제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지옥 세계, 그 다음에 가이아라고 하는 땅, 그 다음에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이제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닉스라고 하는 이제 밤신 있는데, 자, 이 신들이 서로 이제 교합을 해야 세상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교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로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호의가 있어야 이제 서로 이제 교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역할로 해서 이 처음에 나왔던 신들, 가이아나 타르타로스나 뭐 에레부스라든지 닉스라든지 이런 어떤 신들이 서로 교합을 이루도록 그 화학적인 역할들을 했던 것이 바로 에로스였다. 그래서 이 에로스에 의해서 다른 모든 신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그것들이 다시 또 이제 인간들을 만들고, 이런 의미에서 세계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화학적인 결합,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파이도로스에 따르면 이 에로스가 하고 있는 강력한 힘들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목숨을 걸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제 1 더하기 1은 2다, 또는 지구는 둥글다, 여기에서 목숨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과학적 진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갈릴레이도 천동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지동설 이야기했다고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게 틀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누구나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목숨을 거는 것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자기 신념과 관련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죠. 그게 이제 나라가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사물이 됐든,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점. 그래서 이제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이제 내놓는 것들. 또 여러분들 뭐 이제 신장 이식이라든지 간 이식들 보면 사람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자기 딸이나 아들이나 자기 가족 중에 이제 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희생하죠. 자,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자, 목숨 바쳐서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몇몇 사례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알케스테스라고 하는 이제 여성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제 원래는 이제 아킬레스는 펠리아스의 딸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아드메토스를 이제 만나서 결혼하죠. 근데 이제 아드메토스가 죽음을 이제 맞게 됐을 때 아드메토스에게 이제 아폴론 신이 나타나서 한 가지 이제 소원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모이라라고 하는 여신을 잠들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뒤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 그 아드메토스 대신 죽어주면 너는 이제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신탁이 내려지게 되죠.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도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이제 부인인 알케시테가 나서가지고 그 남편을 위해서 이제 죽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뭐 드문 일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이 죽을 일이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어떤 헌신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아킬레우스가 자기의 이제 사촌인 파트로클레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제 거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제 아킬레우스는 이제 엄마가 신탁을 받았는데 너가 이제 전투에 참여하면 반드시 죽을 거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거라, 영원히 살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는 이제 엄마가 테티스라고 하는 엄마가 여신이고 이제 그 아빠는 이제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신 이제 반영웅이죠. 그런데 이제 파트로클레스가 자기 이제 사촌이 이제 그 아킬레우스 여기 헥토르에 의해서 이제 죽었을 때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가죠. 근데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하면 이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파트로클레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제 바치는 이제 이런 장면들. 자, 이것도 이제 에로스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작품의 서사적인 구조들이 지금 뭐 현대 문학에도 이제 많이 남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죠. 로미오와 줄리엣 뭐 서로 이제 싸우는 어떤 가문들, 여기 이제 몬테규 가문하고 캐플릿 가문이 이제 싸우는 가문들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이제 오해가 벌어져가지고 먼저 이제 로미오가 죽죠. 그걸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서로 따라 죽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누군가 죽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사랑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이제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섹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하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한다. 근데 왜 인간은 이제 그 자발적으로 자,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 던지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 자, 인간은 생존 본능이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는, 자,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든 뭐 연애 감정이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앞에서는 자기의 목숨도 어떻게 보면 초계처럼 지푸라기처럼 버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유명한 이제 전설이자 소설인 트리스탄과 이졸데 또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트리스탄이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왕의 약혼녀인 이졸데를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아일랜드에서 이제 데려오는 이제 임무를 맡아서 가게 되는데, 이졸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졸데도 이제 이 트리스탄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트리스탄이 고민하게 되죠. 나는 이제 왕의 신하로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왕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사람이 아닌 거죠. 왕의 부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둘이 자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의 사랑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자기 사랑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 이런 것들이 이 플라톤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신성한 합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도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 트리스탄이나 이졸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죠. 또 이제 안나 카레리나의 작품에서 보면, 자, 여기서도 이제 귀족 여성인 안나가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그런 자기 남편과의 결혼 생활,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권태감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기차역에서 오빠를 만나려고 이제 기차역에서 도착했을 때 이제 청년 장교인 브론스키와 이제 열정적인 사랑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들도 이제 버리고서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브론스키가 뭐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자꾸 이제 바람 피는 것들이 보이니까 안나 카레리나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처음 장면 그 기차역에서 거기에 뛰어들면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사랑을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그 측면이 강화되면서 자기의 목숨을 이제 번지는 이런 것들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극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 남자와 결혼시키고 가졌던 그 첫사랑을 이 첫사랑이 변해가는 걸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안나 카레리나의 이제 소설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폭풍의 언덕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도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캐서린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죠. 영원히 이제 사랑했던 이제 히스클리프는 이제 노예였는데 흑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캐서린은 백인이고 이제 그 중산층 부유한 집안의 딸이고 그래서 이제 캐서린도 계속 고민하죠. 어릴 때부터 히스클리프하고 이제 뭐 중마고우처럼 같이 자랐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백인 남자를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영원히 둘 다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히스클리프는 이제 캐서린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와서 그거를 이제 복수하는 어떤 장면들 또 이제 그렇지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사랑, 애틋한 그런 사랑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갈등하고 방황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히스클리프에서는 이제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긴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또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런 어떤 플라톤적인 사랑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춘향전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 기생의 딸인 이제 춘향이 이몽룡과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변학도라고 하는 사또가 이제 요구하는 그런 청을 이제 들어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순수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수절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여기는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긴 하지만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그것과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용기.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제 예전에 나온 이제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도 있죠. 여기도 이제 잭은 이제 로즈를 살리기 위해서 뗏목을 여자에게 주고 자기 자신은 이제 가라앉는 죽음을 선택하는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육체적인 관계 맞고 뭐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여행 다니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 인생, 내 목숨, 내 모든 것들을 다 걸고서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선언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목표 설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뭐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있다면 여러분들 가진 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목숨 그냥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용기나 담대성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최초로 이제 제시했던 것이 그런 개념들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플라톤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가. 특별히 여기서 이제 파우사니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 이제 파이드로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로 이제 고귀한 사랑과 이제 또 천한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주장을 이제 파우사니아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에로스를 이제 구분해야 된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랑이 아니다. 자, 그 사랑 중에 고귀한 사랑도 있고, 자, 안 좋은 사랑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왜냐하면 이제 이 에로스라고 하는 신은 엄마가 아프로디테예요. 근데 이제 엄마를 보면 엄마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어떤 엄마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에로스에 따라서 이게 천상의 에로스일 수도 있고 하나는 세속적인 에로스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헤시오도스 신통기를 보면 자, 아프로디테가 이제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 우라노스의 아들이 이제 크로노스가 이제 그 생식기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바다에서 이제 거품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 그 아프로스라고 하는 것이 거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거품으로부터 나온 것, 다시 말해 이제 부모를 갖지 않는 그 신이 바로 이제 성스러운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호메로스 일리아스에 보면 이 아프로디테는 이제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 디오네와 제우스의 결합을 통해서 난 거기 때문에 이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갈라져 나온 그래서 거품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신은 엄마 아빠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이제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천상의 여기서 이제 우라니아 아프로디테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상의 아프로디테이고 자, 그 천상의 아프로디테부터 나온 에로스는 신성한 사랑이라는 거죠. 신성한 사랑이고 자 그렇지만 제우스가 이제 바람 펴가지고 만든 이 아프로디테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육체적인 결합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아프로디테에서 나온 그 에로스는 이제 육체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진 통속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또 육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선하고 고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육체적이고 굉장히 통속적이고 그런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비너스의 탄생, 특별히 이제 생식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품으로서 만들어진 이거를 주제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거고, 이건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신들인데 가장 이제 오른쪽부터 헤스티아, 그 다음에 디오네, 그다음에 누워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목은 날라갔지만. 자, 그런데 이제 파우사니아스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사랑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칭찬해야 될 사랑, 또 찬미해야 될 사랑,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랑은 바로 이 바르고 아름다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숭고한 사랑, 또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숭고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자꾸 이제 몸만 밝히는 거죠. 육체적인 사랑만. 자, 영적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의 꿈 이런 건 별로 관심 없고 오직 그냥 남성이고 여성이니까 그런 생식적인 세포에 끌려서 그냥 그 사람의 육체만 사랑하는. 그것도 이제 그 육체만 사랑한다 할 때도 그 젊은 육체만 사랑하는 거죠. 싱싱한 육체만 사랑하고 뭔가 이제 그 섹시한 육체만 사랑하고 만약 이제 그 육체가 늙어가지고 조금 이제 거추장스럽거나 추해지면 또 그걸 버리는. 자, 이런 어떤 사랑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숭고하지 못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을 고상하게 만드는 거죠. 고상하게 만들고 품위 있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학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거나 또 이제 사랑을 나눈다고 했을 때, 자, 이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가슴이 막 저미거나 아니면 굉장히 애절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어떤 사랑들은 너무 추잡하고 너무 좀 더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랑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파우사니스가 이야기하는, 자, 우리에게도 정말 고상한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이제 그런 어떤 통속적인 사랑이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랑이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랑들은 고귀한 사랑, 고귀한 사랑으로 가고 어떤 사랑들은 굉장히 이제 추잡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또 이제 추한 사랑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것의 이제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영혼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몸을 사랑할 것인가, 자, 이것과 관련해서 자, 논의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훌륭한 사랑은 훌륭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이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은 이 통속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이제 머물러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왜 플라톤의 향연을 좀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나서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거였죠. 첫 번째 파이도로스는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자, 그건 우리가 목숨을 던져서 우리의 미래를 던지고 우리의 삶을 던져서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목숨을 걸고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될 어떤 하나의 중추적인 동기부여이자 삶의 이제 전체적인 설계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이도로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우사니아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사랑도 거룩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랑은 추접하고 더 대중적이고 굉장히 통속적인,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랑들이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는 이제 우리가 그냥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성관계만 맺고 아니면 그냥 생식과 관련해서 그냥 다른 동물들처럼 그렇게 즐기는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미켈란젤로처럼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런 어떤 사랑들이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훌륭한 사랑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제 신화 얘기에서 우리가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우스의 저주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잃어버린 반쪽들을 찾는 것들이 이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